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 반쯤 됐나? 누가 문을 두드려서, 아니,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상하다. 뭐 지나가는, 가끔씩 물건 팔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좀 치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냥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열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인데, 비가 너무 오늘 많이 왔잖아. 그런데, 아이고, 뭐 급하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급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노는 날이고 비가 많이 와서 하도 심란하고 뭐가 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누구한테 얘기 못한 거, 원래 상담실이 그런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게 문제지 답은 본인이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인생 사는 게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너무 힘들게 사시고 지금도 외로움에 밤잠을 설치는데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청각은 25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1년인가 지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뭘 던져갖고 길을 맞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청각장애를 제가 찾아보니까 2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4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겠죠. 그 정도였는데 보청기를 이렇게 아주 작은 걸 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내리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보청기가 작용이 계속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또 잘 안 들릴 때도 있대, 이게 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뭐 간해공업 하는 한 7명이가 지금 근무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좀, 그게 좀 어울리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주 자체가, 제가 그랬어요.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주 자체가 외롭고 또 본인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자존심이 강하니까 누구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질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본인이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 만드신 거니까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사주가 이러니까 본인이 좀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긴 하셨는데, 성당에서 한동안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내 탓이오에서 스티커 붙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은요, 다 본인에서 어떤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냥 내가 생긴 대로 혹은 내가 나한테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비경겁제가 좀 강해.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해.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깨에 꽉 잡혀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들 볼 때는 시건방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외톨이가 되는 거야. 고집하고 자존심만 강하니까.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 날. 그래서, 또, 어정쩡하게 한 12시쯤 됐는데,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가시는데, 또 구태여 꼭 사신다고 그래서, 그럼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읍시다 했는데, 오늘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고맙다고 나중에. 왜냐면 그동안 시간도 많이 나지 않았지만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고 공감을 해주셔갖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뭐 비싼 거 사드리진 못했지만 또 원장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국집 중식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고
뭐 자주는 못 오지만 한번 가끔씩 들려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갖는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단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비가 막 억수로 내렸는데, 그 비를 뚫고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그동안 너무 소홀이라든가 외로운 거, 이 모든 것을 한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여자분 한번 사주를 보면은요, 자, 경술년, 기축월, 기해일, 신미시에 태어났죠. 자, 토가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월지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태어났죠. 한참 추울 때. 조금만 지나면 이제 봄 되는 시기죠. 이때 이제 대설 정도 되겠네. 이제.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는요, 얼어 있어요, 좀. 한이 8글자 중에 7글자. 이게 이제 가을, 겨울에 대체적으로 이 한원 기운인데, 이 기토는요, 무토까지가 양이고 기토가 음인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축월이니까, 한참 추울 때니까, 이 땅이 다 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으로 봤는데, 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렇게. 나는, 삼복도를 나타내는 미토가 있는데, 이때는 한겨울이니까 미토의 열기가 거의 없죠. 이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환 기운도, 자, 술토하고 신금하고 미토가 나머지는 다 습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하고 습한 기운이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변치 않는데, 이 한이라는 건 이게 날씨가 추운 거 혹은 물건으로 치면 얼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습이 아니고 조한 경우가 강할 경우는요, 전혀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얼리든지 혹은 말리는 경우, 습한 기운이 없이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렇게 되면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한 기운은 이게 적고 습한 기운이 많으니까 이 섞임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 얼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화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 한겨울이니까 초겨울, 한겨울, 늦가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대체적으로 차가운 기운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잘못하면 임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이때 이제 병술년 23대운 25세 때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 결혼한 그때 대운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질 않아요. 이제 원국 자체가 축술미 삼형살인데 이렇게 축이 왔죠. 이런 바로 형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안 좋은 대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자 애를 낳았는데, 그때 애는 딸내미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사주에 지금 관이 없죠. 이 관이 지금 목인데, 목이 물론 여기 이제 해수 안에 갑목은 있는데, 이 갑기합에서 암합이 돼 있어. 그런데 사이좋게 지낼 만도 한데, 이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한하고 습한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남자 이 관작용이 좋게 일어나지 못해요. 이 사주에서는. 이게 지금 이 갑목이 완전히 얼어서 물속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화기운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한한 기운만 있고 난한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한 자체가 좀 운이 안 좋을 때 이제 결혼을 하신 거야. 이 병술대운. 이때 이제 백호살도 이렇게 있죠. 자, 요 상태에서 해가지고 축술미 때문에 여기서는 축술미가 이게 관제 구설 수도 있고 이혼 수도 있고 배신 이제 그런 관계되는 형살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렇게 타고나서 맞는 것 같아요. 23대운에 결혼했다는 자체가 이때 조금 피해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건도 뭐 이렇게 많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결혼을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지금은 결혼들을 너무 늦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 정도 나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집안에서 조금 형편이 좀 그렇고 하면은요,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자한테는 그게 이제 결혼이잖아. 새로운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래서 결혼을 조금, 25이면 그렇게 잃는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죠. 25세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비견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토가 오죠. 술이. 이 상태에서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고집이 대단해. 이렇게 되면 이 남편이 여기 지금 남편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어찌 보면은 이 관하고 인연이 좀 작다고 보셔야 돼요. 관하고 인연이. 그러니까 관하고 인연이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조절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 던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작용이 실제로 여기서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고집하고 자존심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거를 본인이 좀 누가 얘기할 때는 잘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고개라도 끄덕끄덕해서 수긍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근데 또 그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다 보니까 수용력이 또 떨어져. 수용력이 떨어지니까 내 얘기할 때는 남들이 들어주길 원하고, 또 남들이 얘기할 때 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배려하는 배려심이 식신상관인데 이쪽에 이 상관은요, 이게 너무 멀리가 있으면요, 이 작용력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 근데 옆에 붙어 있는 식신은 상관만큼 그렇게 내가 남한테 배려한다는 기분은 조금 없어요. 배려한다는 그 작용력은 약하고, 좋은 게 뭐냐면 요 식신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관이 없죠. 편관이 있을 때 지금 이 식신이 편관을 극하니까 수호신인데, 그게 지금 없지만 그래도 식신이 있다는 건 나 일간을 유일하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게 이 식신이에요. 어쩌면 이 식신 때문에 말년에는 상당히 좋게 지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융화가 잘 안 돼. 거기다가 이 습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 섞임 현상이 지나치면요, 뭔가 딱 끊어지는 해결이 안 돼. 거기다 추운 경우도 또 이렇게 또 겹쳐 있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성격 같은 경우 비견겁제 플러스 현침살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본인은 완벽하게 나름대로 본인 삶을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너무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까칠하다고 그러잖아. 현침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완벽해요. 완벽하니까 본인 스스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자승자박이죠. 완벽을 추구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근데 자꾸 완벽을 추구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살이 안 쪄요. 그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까칠하다고 그러죠. 물로 치면은 일급수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거죠. 일급수가 되면 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급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질 않아.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어, 이거. 외로울 수. 자, 이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그립고 저럴 때 이제 이렇게 자꾸 주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대요. 본인이 이제 남자 이렇게 이혼하고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한 번 딱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만났는데 서너 번 정도 만났는데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 43대원인데 이 금 자체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잖아요. 기본적인 기운이. 그러니까 여성, 이 기본적인 거, 남자들이 봤을 때요, 딱 만나면은 따뜻하고 포근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열기를 여자한테 품어줘야 될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왔을 때 오히려 냉기가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남자 어떤 그런 것도 오래 지속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없을 경우요. 특히 축을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임신된 분은 유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때는 이 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지금 용신이었죠. 이런 경우는 몸이 어느 정도 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임신해서 이제 출산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 축술미가 있는 바람에 이게 평생 원국에 완전히 갇혀져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52대원. 지금 시운 둘이니까 내년부터 53대원에 들어가는데 또 조심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자, 이게 이제 미가 오면은 축술미가 또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내년에.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한 번 더 이거 유튜브를 보시라고 했는데, 53세부터 10년 동안 개미 대원을 왔을 때 이 미가 오면은 이게 축술미 사명이 작동되니까 몸 관리 잘하죠. 특히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어떤 구설수, 그 다음에 동료들 사이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몸 관리라든가 어떤 그 얘기 같은 거 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서 좀 웃으면서, 사람이 웃으면요, 굉장히 이 사주 자체는 이렇게 차갑지만 조금 이렇게 미소가 남기면은요,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러 분위기를 만드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중간에. 내가 거울 보면서 한번 거울 보시고, 내가 웃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인 스스로가 한번 보시라고 한번 내가 직접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 한번 그걸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웃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 그래서 보통 셀러리맨 같은 경우, 세일즈맨 같은 경우, 영업 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울 보고 연습을 한다는 거야. 웃는 연습.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잖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은 싸움을 하지만 웃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웃으면은, 자, 웃음은 나한테 모든 기회를 준다는 거야. 웃음 자체가.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수녀분이 있었죠. 수녀분. 그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에 뭘 쓰는데 보니까 사람을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수녀를 이렇게 모셔올 때 그분은 뭘 보냐면 웃는 걸 본다는 거예요. 웃는 모습을. 다른 거 무슨 경험이 풍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테레사 수녀님. 예. 그 스님이 보실 때는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잘 먹는 사람, 그런 수녀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잘 먹는다는 건 틀에 쓸데없는 잡생각 안 하고 고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 잔다는 거는 외롭다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설치는 그런 게 없고, 평상시에 본인이 행동을 잘하고 또 성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야. 거기다가 웃는 모습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 아픈 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간호사님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고, 언제 태어나나, 언제 아픈 게 좀 사라지나 이렇게 할 때 간호사님이 와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고, 환자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자, 이분도, 조금 이제, 지금 뭐, 43되면 다 지나가고, 이제, 쉬운 2살도 다 지나갔죠? 지금 8월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53세부터 또 이게, 지금 삼형살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억지로라도 거울 보고 웃는 모습. 내가 항상 하루에 3번은 내가 이렇게 거울 좀 보라고 그랬잖아. 일하실 때도 식사하시고 어차피 뭐 양치질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때 가서 한번 보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웃는 모습을 자꾸 보시고 또 그렇게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달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나한테 모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는 것만큼 내가 돈 안 들이고 웃는 것만큼 나한테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3세 요때 조심하시면 되고, 평상시에 이 사주에 이렇게 완전하게 삼형살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올 기회가 많죠. 술년이 왔을 때, 축년이 왔을 때, 미년이 왔을 때 계속해서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2020년에 또 한환기운이 또 들어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8월 달로 보면은 또 한화죠. 한습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 차가움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바란스를 못 갖추고 있으니까 한한 것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웃음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화로 생각하고 내 몸을 완전히 리노베이션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웃는 거 연습하셔라. 그 말씀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 사주에서 이제 그렇게만 되면은 또 그렇게 되어야지 53대운에서 62세까지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또 한한 기운이죠. 한습. 습이 많고 한한 기운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내가 상당히 어떻게 내 뭐를 잘 이렇게 떨쳐낼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50년 동안 내가 살면서 쌓여있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서러움 이런 게 뭉쳐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풀다는 건 뭐예요? 화기운. 아니면 소주 같은 거 좀 땡기시면은 매운 낙지볶음이나 뭐 시켜놓고 안주로 갑자기 침이 나오면 낙지볶음 해놓고 맥주를 드시던 소주를 드시던 이렇게 해서 이 매운 기운 자체가 어떻게 돼? 이거 풀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매운 음식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요. 우리가 살면서 삶이 하나의 지혜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올해는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원인을 잘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사주팔자 신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뭔가 잘 안 풀릴 때는요, 내 자체가 사주 자체라든가 그동안 내가 익혀온 생활 습관이 이렇게 굳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 40분 동안 얘기하셨으니까 언제라도 한번 들리세요. 근데 전화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강의한다든지 유튜브 촬영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오시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가시면 되지 뭐. 그동안 속상했던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발설을 하면은 속이 좀 풀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52세 드신 요 아주머님은 사주 자체가 이렇게 축술을 깔고 있어서 조금 이제 잘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신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제수 같은 거, 구설수 같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형살이라는 게 이제 어떤 칼이 연상되니까 수술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제 비경겁제, 내와 같은, 자, 이 비경겁제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근자감 때문에 내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고집쟁이, 자존심만 강하고,
아이고, 누구누구는 말하지 마. 그 친구 얘기하면 말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혼자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꾸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거만 이제 지키시면, 53대 내년부터 웃으시면서 아주 멋지게 10년을 맞이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